방송국 서 코로나 반토화. 비례정당이 지금 정의당만 이슈인 게 아니고 열린민주당이 저는 제일 핫한 키워드라고 보는데 이번에 10%가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SJ 킴님이 최강욱 렉서스 이야기나 해라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프로토스 그 넥서스 그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사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등이 남자로서는 앞순위 순번을 받았어요. 열린민주당 아주 공정한 그 투표를 통한. 그런데 사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민주당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진현 전 투자증권 대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과 아들의 미국 국적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 수신수도 아들. 그게 사실 당원 당규에 음주운전은 공천 부적격자라고 나와 있어요. 열린민주당 당원 당규에. 근데 손혜원 의원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엄청 친한 친구인데 당원 당규에 나와 있건 말고는 큰 문제 아니다, 옛날 일이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나오자마자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친일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본인이 스스로 렉서스 LS 차량, 굉장히 고가의 최고급 모델 4000cc가 넘는 그런 차량을, 저는 근데 일본차 타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산 것이 아니라 반일 예전에 감정을 샀던 걸 타고 다니는 거죠. 반일 감정, 뭐 죽창, 불매운동 이런 걸 한창 끌어올리면서 정치적 재미를 보고 마치 일본차 타는 사람들을 매국노인 것처럼 몰아붙였던 세력의 중추에 있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일본차 타는 게 자사고 없애고 외고 없애면서 자기들 자녀들은 다 외고 자사고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낸 그런 내로남불과 결국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 지금 그건 차고 있는 그 비판을 롤렉스에도 하는 거죠. 일본 부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롤렉스나 아무 렉서스나 상관없어. 똑같은. 본인은 거 비판하지 없어. 않았다. 본인은 나는 그때 비판 안 해. 당시에 비판 안 했다. 나는 그때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불매운동 할 때. 그래서 말이랑 행동이 다른 것을 똑같아야 비판하시는 된다는 거군요. 거죠. 말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나랑 된다.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문제다. 아니, 근데 차는 그러니까 일본 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최근에 뽑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감이 안 된다. 강경화 장관 라고 볼 남편이 수는 없습니다. 일본 차를 강경화 타서 장관이 아니라 강경화 팔았어요. 장관. 팔았어요. 강경화 장관 남편이 일본 차를 네. 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불매운동 분위기를 그럼 막 끌어올리면서 죽창가 이런 걸 하지를 말든가. 죽창가는 조국정 장관이. 그 아니, 양정철 근데요. 원장의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반일 감정 내는 것이 일본과의 갈등이 격해지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실컷 자극해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거.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무슨 일본 차를 탄다고 뭐라 그래요. 본인은 무슨 차 타십니까? 저는 이탈리아 차요. 본인은 무슨 차 타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탈리아와 연대하고 아니 얼마 있습니다. 전에 벤츠 보러 가셨다면서요. 먹방 유튜버 벤츠와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작을 살짝 보면 어떨까요? 이수진 의원과 이수진 후보자와 나경원 후보자께서. 저는 이 지역구 처음 여론조사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그 이수진 판사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캠프에서 누가 말해줘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 왜냐면 거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지율은 높았어요. 근데 바로 하나 더 조사한 게 뭐냐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60-70%고 이수진 판사가 30-40%였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은 나경원이 되겠지. 나는 누굴 찍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적극적인 지지층은 나경원 후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 결국 투표를 할 때는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고민정 후보는 또 다른 부분인데, 고민정 후보는 지고 있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수진 판사는 실제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저는 이건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각성하고 선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동작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기고 그 전에 정몽준 의원이 이겨서 보수 땅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랑 대선에서는 항상 진보가 이겼던 지역구입니다. 보수가 이겼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계속 이겼느냐? 민주당의 무리한 전략공천과 그로 인한 지역 분열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민주당 이 지역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해서 반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강혜영 위원장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함께 돌고 있었어요. 그건 그런 정말 부분은 멋진. 저는 타정당이지만 강혜영 위원장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수진 판사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좀 힘든 고전 양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마이너스 점수 받았던 건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아까 10% 차이 나는 오세훈 고민정에서도 실제 여론조사는 제가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정도 더 접전인 나경원, 이수진 이 구도에서는 현재로 뚜껑 까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근소하게 이기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건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박빙이 나오겠지만 이수진 판사 측에서 이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된 기사를 보면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표본들이 너무 여당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과 그다음에 수문표, 민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더더욱 다른 때보다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평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자체가 지난 4번의 총선 동안 계속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블루의 말씀에서 동의하는 근데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어떤 여론조사도 보정하잖아요. 그 보정도 해요. 그 샘플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집권 여당 쪽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보정을 우리가 정무적인 감각으로 임의적으로 많이 하면 또 통계 조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되고요. 저는 한 10%, 적게는 한 7% 정도 야당이 지는 선거 지역구는 뒤집힌다고 보고 있고, 근데 10%보다 넘어가는 지역구에서는 못 뒤집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판세로 봤을 때 10% 정도 차이가 나오는 것은 초박빙일 것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일 때는 지는 쪽이 오히려 더 절박해지고 지역구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에 나오는 결과들이 야당에게는 오히려 몸에 좋은 회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진짜 강희용 위원장이라고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들이고, 이 강희용 위원장과 함께 예비 경선을 준비했었던 허영일 후보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 후보도 역시 지금 이수진 판사를 대승적으로 돕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초반에 인지도를 쌓거나 지지율이 높았던 것에 분명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에 도취하지 마시고, 사실은 또 냉정히 따지면 강희용 위원장도 원내 진입한 적은 없어요. 구의원, 이 지역의 구의원을 하셨지만 원내 진입한 적은 없었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제로 뛰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여서 당선 가능성이 아직도 월등히 나경원 의원이 높다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이런 건 여론조사 이야기나 이 동작의 어떤 전략공천 내부 이야기는 정말 수준 높은 방송이 아닐 수 없다. 유튜브기 때문에 뭐 약간 반말하고 재밌게 하는 거에 이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은 뭐 삐졌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방송 사고에 대해서 출연자들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MBC가 책임을 집니다. 그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 라이브도 언제 할지 저희가 백분토론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요. 기다렸다가 또 와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왕이 마무리하시죠. 저 마무리는 신재희 위원장한테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제가요?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한 번 더 말을 할 수 있게 홍보 한번 하십시오.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여러분 제가 이 위성정당 사태에 모든 정당에 실망을 하고 정말 찍을 정당이 없고 갈 곳이 없다. 왜 이 각 정당들이 미래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 밥벌이에만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대문 갑에 출마해서 새 정치를 열어보고자 제 3지대를 만들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통왕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참신한 시각도 그만큼 또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어린 사랑 계속 보내주시고 다음 주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정보와 또 의견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